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가뷴 국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입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써 64일째입니다. 희생자와 유가족께 다시 한번 죄송함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2명의 실종자들은 아직까지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2학년 1반 조은하. 은하는 넉넉하지 못해 집안 형편 때문에 수학여행을 갈 수 없었지만 이모의 따뜻한 도움과 친구들과의 추억을 만들고 오라는 엄마의 강권으로 가슴 벅찬 수학여행길에 올랐지만 아직도 돌아오고 있지 못합니다. 2학년 2반 윤민지. 딸이 좋아하던 가수 비스트의 사진첩에 옆에 놓고 떡국을 놓았다는 어머니와 종교가 없지만 명주팔찌를 3개나 차고 다니는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웃고 있는 민지가 눈에 선하다고 합니다. 2학년 2반 허다윤. 다윤이가 그토록 좋아하던 민트 캔디도 입에 넣지 못하는 자책하는 아버지와 하루라도 빨리 다윤이가 와야지 수술할 수 있는 어머니. 이를 악물고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2학년 3반 황지현. 결혼 7년 만에 얻은 귀하디 귀한 딸입니다. 그 귀한 딸이 지금 저 차디찬 바닷속에 떨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부모의 가슴은 먹먹하기만 합니다. 어제 2차 공판 기일에서 진짜 못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저희 가족들은 슬프다 하고 있습니다. 2학년 6반 남현철. 내 심장. 현철이는 4대 독자입니다. 현철이는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절친한 친구 다운이가 곡을 쓰고 현철이가 가사를 지었습니다. 그 곡이 사랑하는 그대여입니다. 팽목팡 방파제에는 현철이의 손때가 묻은 기타가 여전히 놓여져 있습니다. 2학년 6반 박영인. 4월 17일 부모님은 영인이가 발견되었던 소식을 듣고 뛰어갔지만 영안실에 있는 것은 영인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세월호 사고를 생중계할 때에 비하면 요즘은 1%도 안 나온다. 금세 잊혀질까 걱정이다. 애타는 부모의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회를 담당하던 양승진 선생님, 체육을 담당하던 고창석 선생님, 두 분은 사고가 발생할 당시 4층에 계셨습니다. 제자 한 명에게 구명조끼를 챙겨주고 아이들을 챙겨주고 지금 차디찬 바닷속에 계십니다. 양승진 선생님의 큰따님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관세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 모두 직장조차 넘길 수 없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니만큼 꼭 해내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신발장 앞에서 인사를 주시던 고창석 도찌샘 선생님, 제자와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이모이님, 냉혈한 선원들이 그냥 보고 지나쳤습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이영숙님, 권재권, 권혁규님, 동생이 울고 보채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진도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조대원과 잠수사, 관계 공무원,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살릴 수 있었던 국민을 살리지 못한 초대형 인재사고입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이런 참사가 되지 않도록 미봉책과 졸속적인 대안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합니다. 국무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가장 많이 언급하신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가 혁신, 개조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가 개조를 제일 먼저 사용한 데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예, 1919년 일본에서 시작합니다. 국가 개조한 원리 대강과 1923년 일본 개존 법안 대강에서 국가 개조를 얘기합니다. 일본 제국 육군의 항도파 청년 장교들에게 열렬히 지지를 받았던 국가 개조입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국가 개조론의 개조 대상과 목표,
방법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직 개편이나 인사혁신을 통해서 민관 유착이나 부정부패를 방지하자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 안전 시스템을 확립을 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다음에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나 적폐를 해소해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자 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를 모욕하고 조선민족을 게으르다, 일제히 조선 침탈을 합리화하고 식민사관에 젖어있는 문창극 씨를 총리 내정자로 임명했습니다. 국가 개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분을 통해서? 아까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도와 받아들이는 사람의 의도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좀 검증이 총리께서 이제 자리를 물러나시는 총리께서 그렇습니다. 후임 총리가 그런 인식과 사고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 분이 국가 개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임 총리의 인사에 대해서 제가 총리 생각을 제가 여쭤보는 적절치 겁니다. 못하고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린 다시는 끝까지 적절치 못해서 답변을 못하시는 이렇게 본인은 자기의 의도대로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총리의 생각을 물은 겁니다. 총리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런 분이 국가 개조를 할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청문회를 하는 거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 인품이나 또는 그 식견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여전히 답변을 회피하고 계시는군요. 지금 국민들은 청산 대상, 개조 대상을 바로 청와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며 친일 극우 인사를 추천한 청와대 김기춘 인사위원장, 이분이 바로 개조 대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받는 자리에 계셨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도 지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모든 바뀌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만 빠져 있습니다. 이분은 91년도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그리고 초원복집 사건에 연루됐던 분입니다. 이런 분이 지금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데 국가가 제대로 개조가 되겠습니까? 그 일부에 대해서는 오대양 사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와 잘못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고, 또 여러 분야에서는 인품과 전문성, 능력에 있어서는 탁월하다는 그런 평가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품과 탁월한 전문성이요? 정치 공작이 탁월한 전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인격에 대해서 그렇게 비하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가 97년, 2002년 북풍공작과 차떼기 정치공작을 했습니다.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정원장의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청와대 일을 제가 다 따질 수도 없고 인사에 관해서는 제 산하가 아닌 데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혹시 어저께 그 남북정상회담 공개와 감금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혹시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검찰의 지난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정식 재판이 회부되었으니까 재판 그동안의 재판이 그럼 제대로 된 겁니까?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검찰에서는 법과 원칙에 대해서 엄정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엄정하게 했는데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법원의 판단이고. 그러니까요. 예. 그동안 정홍원 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중이고 조사 중이고 진행 중이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가 수사 중인 사건이 아니죠. 수사 중인 사건이죠. 수사가 진행 중이죠. 벌금을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포함된 거라고 아니 보시면 그거는 되죠? 다릅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예, 법무장관 나오십시오. 그거는 지도가 좀 다르게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법무부 장관께서는 혹시 이번 그 검찰의 수사한 내용에 대한 공소장을 꼼꼼히 보셨나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NL을 예, 남북 정상회담 유출 사건과 소위 말하는 강금 사건에 대한 공소장 혹시 제대로 보셨나요? 예, 뭐 일별해 봤습니다. 근데 그 공소장에 보면은요, 그 문을 두들겼다고 되어 있는데 그 문을 두들긴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12월 11일 날 오후에 그 국정원 육배치로, 여직원 네. 여직원이 네. 있었던 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뭐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오랫동안 수사를 해서 검찰에서 법률 검토를 통해서 기소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아까도 304명인지 302명인지 몰랐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오래된 상황에 잘못 대해서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인식의 한계입니다. 말은 인식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을 두들겼다라고 공소장에 대해서 그게 강금입니다. 그건 권은희 수사과장이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했던 행동인데 그거를 지금 민주당 관계자와 국회의원한테 죄를 물은 겁니다. 또 하나 혹시 국정원 직원이 오피스텔 안에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겠다고 한다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개개의 행위들에 대해서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시죠. 혐의 유무를 판단해야지. 국정원 직원이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국정원 대변인이 그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허용해야 됩니까? 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죠. 그건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과 선관위가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국정원은 재척사유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꼭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그것에 대한 어렵습니다. 판단을 갖고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국정원 종합적으로, 직원을 막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법무장관이 지휘한 사건 아닙니까? 아직도 종합적 판단을 더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제가 지휘했다기보다도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한다고 해서 철저하게 처리를 수사해서 했습니다. 기소를 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묻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을 그렇게 회피하시면 됩니까? 판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예. 해주시죠. 국정원 직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 안에? 그런 개개의 판단들을 종합해서 같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빠져나가지 마셔요. 네. 개개의 행위들을 나눠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을 네. 하시면 유병원 판단에 씨는 찾는 좀 겁니까? 문제가 못 찾는 생깁니다. 겁니까? 유병원 씨는 찾고 계십니까? 못 찾은 겁니까? 안 찾는 겁니까? 안 찾을 리는 없고요.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검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병원 아직까지 본인뿐만 2달이 아니라 넘도록 검거가 안 됐으면 누군가는 유병원 책임져야 되지 본인뿐만 않습니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저희들이 소재를 쭉 추적을 하고 검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큰 딸은 프랑스에서 사법공조를 통해서 검거를 그러게요. 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빨리 잡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유병원 씨는 왜 이렇게 못 잡죠? 사람의 소재를 혹시 그것이 갈 파악하고 때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연관성은 없는 겁니까?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시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저희들이 유병원 씨를 검거하기 위해서 할 수 어떻게 있는 모든 확신하십니까? 노력들을 다 하고 법무부 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유병원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아니, 저희들이 검거하는 작업이 그런 외부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처럼 만약에 말씀하시니까 외부적 영향이 그런 건 확인되면 없습니다. 장관은 책임질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 수사가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왜곡됐다고 하면 제가 책임을 질 여유가 있습니다. 예, 사퇴하실 거죠? 외부적 영향에 사퇴할 의해서 필요가 있으면 좌우되는 수사가 진행되면 사퇴하실 거죠? 확인이 되면? 의원님 말씀이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지금 질문에 대해서 제 고치에 모호하게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모호한 질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말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부적 영향이 있다고 밝혀지면 장관 사퇴하실 겁니까? 뭐의 외부적 영향을 말씀하시는 유병헌 씨 겁니까? 거부와 관련해서 외부적 영향이 작동되고 있다면 저희는 그런 외부적 영향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럼 저희는 만약에 있다면 유병헌을 검거하기 위해서 검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 얘기하세요. 그건 안 보입니다. 이노근 의원님 얘기하는 건. 미안하지만 안 보여요. 그 장면은. 책임지실 거죠? 제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지 않을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어렵겠지만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2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세월호 침몰 사건 관련해가지고 3등 항해사 박모 씨가 1차 공판에서 배가 충돌하지 않도록 레이더를 지켜보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배 한 척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배는 침몰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무언가에 걸쳐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다가 통화가 끊어졌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안 보셨기 때문에 모르실 테니 지금 검찰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철저히 조사를 끝냈습니다. 끝냈고 법원에 기소해서 지금 법의 심판을 받도록 공소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세세한 내용을 제가 다 알 세세한 수는 내용은 잘 없습니다만은, 모르시죠. 예, 전체적으로는 혐의 입증을 했다고 판단해서 살인죄 등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모르시니까. 예, 휴대전화 지금 통화 기록이 삭제되고 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무슨 통화 기록? 휴대전화, 희생가족 휴대전화 통화 기록 삭제 의혹과 관련해서 보고 받으셨나요?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그렇게 삭제를 보고 했다, 받으셨나요? 답변을 좀. 삭제를 했다라는 얘기는 그런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어떤 보고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특정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삭제했다는 증거가 나왔는데 삭제가 안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이후의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뭐가 지금 삭제됐다고 지금 알고 계신 건가요? 휴대폰 통화 목록 지금 저기를 한번 보시죠. 안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네. 저것이 희생자 가족의 얘기이고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삭제하거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는 의도적으로 증거인멸을 위해서 삭제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수로 삭제했나요? 혹시? 의도가 없는? 아니,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그 언론에 보도된 것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제가 언론에 일일이, 보도된 걸 말씀드린 게 거의 아니라요.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삭제 기록을 네.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네. 아니, 그게 4월 15일 11시 12분부터 4월 16일 오전 10시 1분 사이에 10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누가 누구하고 통화한 겁니까? 다윤이 아빠가 다윤이랑 통화를 네. 했는데 그 네. 기록이 없어졌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라고 얘기하니 그럼 귀신이 고칼 노릇 아닙니까? 그럼 좀 더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도적인
그 삭제가 없었다라는 보고를 들었는데 네, 그럼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자체도 아직 수사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계속 그러니까요. 수사 중에 확신하지 있습니다. 마세요. 그러니까 의도성이 없다라는 그 수사의 결과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네. 보고 그러니까 드린, 너무 확신에 차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 보고 드린 상황을 이럴 말씀드렸습니다. 때는 확신이고 저럴 때는 불확신이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헷갈리는 거거든요. 지금 장관님의 답변이. 제가 보고 드린 제주 대로, 보고 드린 VTS 대로. 교신 기록 조작됐다는 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조작된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고받으셨어요? 조작된 것이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조작된 것은 아니다. 조작된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교신록이라고 녹취록이라고 해서 공개가 됐는데 알고 보니 직원 메모였고요. 녹취 기록이 없다고 하는데 녹음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런 상황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중간에 녹음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기록에 의해서 그 당시 상황을 보완했다. 해경에서 그렇게 해명을 한 것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인 그 삭제나 조작 이런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듣고 있습니까? 검찰로부터 통상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거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음 기록이 없어서 직원 메모, 처음엔 녹취록이라고 국민들한테 공개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직원 메모였고요. 녹음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인 무슨 편집이 있거나 의도적인 삭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검찰에서는 밝혀내지 못했는데 증거 기록 보존으로 간 가족 측 변호인에 의해서 밝혀지죠? 검찰은 왜 이런 걸 못 밝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취가 아니요. 되다가 녹취가 검찰이 안 된, 제대로 진상 규명을 하고 있다라고 안 된 하는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경찰의 해경에서 그 부분에 관한 녹취 기록들을 가지고 그 당시 이런 얘기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수사가 잘못된 것이죠. 해경이 수사 대상인데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정보가 유출됐고 해경에게 방어방을 칠 수 있도록 검찰이 어리숙한 수사를 한 겁니다. 해경 전체가 수사 대상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 잘못이 있는 해경 공무원들이 수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해경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만든 것은 이 사건 현장 초기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해경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고 해경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수사는 별도로 다른 수사팀을 만들어서 지금 진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검찰이 왜 이런 조작된 자료조차도 밝혀내지 못하고 가족과 변호인이 갔을 때 또 부인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이 제가 제대로 수사를 못한 거죠. 경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이 의혹이 제기되거나 그것이 언론이든 가족들이든 피해자든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핸드폰의 증거를 제시했을 때도 다른 파악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파악이 되는 겁니까? 증거를 제시한 똑같은 증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고 얘기하고 이거는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때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계신 모양인데 하여튼 의혹 제기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질타입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목록까지 다 만들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목록을 몇십 페이지짜리 만들어서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검찰이 챙기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총님 나오시죠. 시신이 유실되고 잠수사들에 대한 처우가 제대로 보장이 안 돼서 불만이 높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시신에 대해서는 TF를 구성을 해서 그 인근에 망을 설치하고
유실을 방지를 하고 있고, 공중에서는 항공 정찰을 통하고 또 해안 수색 등 각종 방법을 통해서 유실 방지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투적인 답변 마시고요. 안 되고 있는 것은 왜 그랬습니까? 안 되고 있다는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고요. 시신이 유실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 번은 두 번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선 내에서 시신을 인수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다가 유속이 아주 세가지고 유속에 떠내려간 겁니다. 그 중간에서 발견한 거고, 또 한 구는 근처 음항 설치한 데서 발견이 된 겁니다. 40km 떨어진 곳이 근처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수색 과정에서 다 발견된 거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그 노력에 의해서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잠수사에 대해서는 어저께 그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게요. 잠수사들이 찬밥을 먹고 전기장판을 깔아달라고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은 정부이고요. 유족들이 울부짖으며 잠수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해달라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어저께서야 돈이 지급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아니요. 대한민국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보수에 대한 얘기고, 지금 그 사람들 후생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전적으로 다릅니다. 오히려 어떤 단계는 초기에는 이게 정비가 안 돼가지고 그 조금 제가 떠나는 총리에게 더 네. 묻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들어보세요. 정확지 않습니다. 예. 중간에는 오히려 멈춰가지고 조금 중간에 달라 그러고 있고, 이거 지금 잠수사들도 보고 있고 실종자 있습니다. 가족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 유족들도 보고 있으니까 당연합니다. 말씀 지금 통과해 주세요. 넘쳐나는 게 뭡니까? 네? 넘쳐나는 게 뭡니까? 뭐가 아니, 넘쳐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음식을 제공을 하니까, 음식을 갖다 주니까 지금 우리 먹고 싶은 걸 달라 해가지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지금은 충분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 의료 지원, 이런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데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지금 원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지금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알아보시고. 지금 저한테 가르치는 겁니까? 가르치기는 왜 가르쳐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찬밥을 먹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먹고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전기장판이 없어서 요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총리님. 초기 단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충분히 되고 있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요. 안 되고 있다가 가족들이 요구하고 언론에 보도되면 그때 가서 합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지요.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가족이 요구해서 그때야 된다는 거는 그럼 잠수사들에 대한 월급은 왜 지급이 안 된 겁니까? 그건 그동안에 얼마를 주는 게 적당한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2달씩 논의가 걸렸습니까? 네? 2달 걸렸습니까? 논의가? 아니, 그건 그동안에 지금 한 데 대해서는 보수는 언제 지급하기로 됐습니까, 그러면? 언제 지급한지는 모르죠. 어저께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일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는 보고. 그게 어제 아닙니까? 어제. 그러니까. 네.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잘한 겁니까? 얼마를 주는 게 적당한가에 대해서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해야지. 2달이 걸립니다, 2달. 딱 그걸 합니까? 국가 기조는 열흘 만에 되는 거고 정부 조직 개편안은 한 달 만에 나옵니다. 잠수사들에 대한 지급 기준이 2달 동안 걸렸다면 그게 잘 된 겁니까? 그동안에 얼마를 주는 게 적당한가에 대해서 액수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2달 걸렸습니다. 처음부터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시작되겠습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고, 그로부터 논의를 거쳐서 한 것이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연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뭐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뭐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논의와 과정을 거치다가 시간이 좀 걸렸다는 그런. 그러니까 2달 걸린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동안에 있었던 거에 대해 다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건 뭐 안 주는 게 아니고 된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질책하시는 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가가 국민을 살리지 못했고 국민에 대한 처우 개선을 2달이나 걸리는 이 답변이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태도입니다. 사과하면 될 일입니다. 빨리 하기